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방금 전 뻔뻔한 윤희숙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의혹 무혐의 결론 나면 이재명, 김어준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사퇴하라,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웃긴 건 투기 의혹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 점은 부정 안 한다.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한마디로 시민들 눈에는 투기 의혹으로 보일 수 있는데 자기는 투기한 적 없다. 자긴 당당하고 언론 재갈법에 반대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엔 적극 대응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야,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어준 총수를 향해 우리 정치의 가장 암적인 존재라며 무슨 근거로 무려 6배나 올랐다며 30억 시세 차익이란 말로 여론 조작을 하냐, 그런 얘기를 하고 김어준 총수를 향해 이재명 후보와 함께 공적인 공간에서 이제 사라져라,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진짜 웃긴 건 민주당에서 일단 저런 식으로 뻔뻔하게 대처했다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지, 그리고 종편 언론인을 향해서 암적인 존재라고 하면서 사라져라고 촉구했다면 언론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놓고 이런 식으로 언론 재갈법 타령하고 이런 거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지금 언론인한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모릅니까? 뿌리 깊게 박힌 가치관과 철학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저런 식으로 앞뒤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할 수밖에 없죠. 끝까지 변명하고 있다. 말장난하는 거 봐라. 투기면 투기지, 투기 의혹으로 보일 여지는 뭐냐? 진짜 용서가 안 된다는 거고요. 상식적으로 동대문 사는 80대 노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세종시에 무려 3,000평의 땅을 8억을 주고 사고 세종시에 사는 딸네 집에 머물렀는데 그 딸한테 땅 산다는 얘기를 안 했다?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윤희숙 부친은 문제된 농지 매각되는 대로 이익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회에 환원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불거진 논란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사회를 환원하는 건 하는 거고 책임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하는 말마다 저렇게 거짓말에 뻔뻔한 염치 없는 모습을 보이는 윤희숙 의원이라며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윤희숙 의원 부친이 딸에게 농지 매입을 비밀로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그런 많은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 최대 40억 원에 이를 듯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떡하니 나와 있는데 본인이야말로 김어준 총수를 작정하고 여기서 저격해야겠다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도지사 걸고 넘어지면서 아주 얕은 수를 쓰는 것 같은데 저런 어설픈 전략에 누가 넘어갑니까? 저런 식으로 어설픈 물귀신 작전 먹히지 않고요. 국민의힘의 꼬리 자르기도 먹히지 않습니다. 인근 부동산 업자들에 따르면 윤희숙과 그 부친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져 보인다는 거죠.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땅이 5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100만 원에 내놔도 당장 팔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지법 위반자들의 흔한 레파토리로 해명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경제 전문가 딸이 있는데 비밀로 하고 10억에 가까운 땅을 샀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눈 부릅뜨고 당당한 척하고 심지어 언론인을 향해서 암적인 존재라고요? 참. 김어준 총수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습니다. 25년 전 이혼한 싱글 윤희숙 씨가 시댁도 없는데 친정 아버님이라는 기만적 표현을 했던 걸 김어준 총수가 제대로 지적하기도 했었죠. 이런 식으로 언론에선 친여성향 방송인을 아예 그냥 타이틀로 붙여버리는데 언제까지 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거고요. 아무튼 윤희숙 의원의 행보가 매우 계산적이라는 거죠. 독립가기로 살아온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 친정 아버님을 엮었다고 표현을 한 건 애초에 말도 안 된다는 거고요. 윤 의원 스스로 25년 전 이혼해서 싱글이고 자녀도 없다고 했는데 저렇게 친정 아버님, 독립가계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럼 사람들 입장에선 결혼해서 따로 가족, 살림이 있구나 라고 읽힌다는 지적인 거죠. 매우 계산된 기만적 표현이라는 김어준 총수의 지적이 꽤나 아프게 들어갔나 봅니다. 그러니까 발끈해서 기자회견에 김어준 총수를 거론하면서 저렇게 사라지란 얘기한 거 아닐까요? 이에 많은 시민들도 전곡을 찔러버린다, 날카로운 지적이다, 범죄자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냐? 항상 김어준 총수는 정확히 맥을 짚고 얘기를 잘한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와중에 진모 씨는 윤희숙 의원이 큰 인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헛발을 차가지고 망신당해놓고 족바들 일관성 지켜라, 이런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굳이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다들 어떤 반응일지는 쉽게 아실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사퇴 철회를 얘기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어설프게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해봤자 꼬리 잘릴 것 같지도 않고요.
평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도덕적 잣대 타령하던 사람들 이참에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도 하나하나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김두관 의원의 말씀처럼 LH 사태를 넘어 KDI의 전수조사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선 윤희숙 의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하여 KDI 전수조사 요청한다 국민청원이 33,000명에 임박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굉장한 성과에 대해서 하나 언급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인류의 박수를 지금 아프간인 국내 이송 작전에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로 대우하고 이에 품격 있다, 중요한 단어다, 고마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해외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약속을 지킨 김일흥 대사관의 감동적인 장면도 나오고 있고요. 한국은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감동적인 모습을 BBC 로라 비커 서울특파원이 친절하게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국내 언론보다 더욱더 노력을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외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고요. 아프간 협력자 이송 과정들이 나와 있기도 한데요. 쉽게 말해 우리 정부에 협력을 했던 현지인 직원,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이 이번에 그 아프간 협력자의 대상입니다. 과정만 보더라도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아주 극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신 기자들도 계속해서 극찬을 날리고 있고요. 특히 분쟁 지역의 외국인을 이처럼 대규모로 국내 이송한 건 처음이라는 겁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이고 참 감사하고 고맙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힘을 합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하루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중앙일보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한국 도왔어요. 살려주세요. 아프간인들의 호소. 내용은 굳이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정부가 무능하다는 인식을 퍼뜨리려고 저런 보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시민들은 구출 하루도 안 지난 시점에서 정부와 우리 군의 공을 깎아내리는 듯한 이런 기사를 내놓는 거 봐라, 이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요. 단독이라며 한국 믿었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살려주세요, 아프간 20대녀 절규, 이런 제목을 따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황당한 건 이 전수진 기자가 카불 현지에서 중앙일보에 영상을 보내온 그 아프간인의 사진을 저렇게 대놓고 공개했습니다. 신상까지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렇게 거론했는데요.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죠. 이 기사를 탈레반이 보면 저분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기자가 책임질 수 있냐, 이런 건데 여태까지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장 일본과 너무나 비교되는 대목이죠. 아프간의 수송기를 급파했지만 구조를 한 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과의 차이를 보더라도 상호 연락망, 네트워크 정보 등이 탄탄히 되어 있고 일본은 저렇게 희망자들이 공항에 닿지도 못해서 대피 작업이 진행되지 못한 거죠. 우리 정부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역시 이게 나라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국격이다, 조중동 모르게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일본이 사실상 저렇게 방치하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 조중동은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가리려고 혹은 깎아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홍범도 장군을 모셔온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런 성과들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일부 언론들, 언론의 신뢰는 본인들 스스로가 깎아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